근데 이렇게 잡담하면서 시청자 적은 방송을 하니까 제가 인사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네요. 솔직히 걱정이 좀 더 앞서기도 했거든요. 컨텐츠를 정하신 것 같군요. 맞아요. 원래부터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사연 읽는 거? 맞아요. 사연 읽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 있긴 했어요. 걱정은 사연이 안 올까봐. 이렇게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궤도에 오르면 자동 사냥이 없어요. 사연 얼마나 왔나요? 지금 4개 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2개 다룰 거고 하나는 되게 가벼운 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릴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앰비션의 롤하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컨텐츠 진행이 잘 안 됐대. 그런데 이게 좀 궤도에 오르고 하면서부터는 괜찮다. 그래서 저도 아마 초반이 조금 힘들 것 같아. 완전 오픈했을 때는 이제 몇 개라도 들어오겠지만은 그 이후에 오기까지가 좀 힘든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아람 채널 내에서도 방송 때마다 홍보하고 하면은 맞아요. 이제는 나중에는 밀리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밀릴 때까지 열심히 달려봐야지. 근데 제가 사연 4개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가볍게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떤 분이 아 그래 이거는 정확하게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 저는 어디 팬인가요? 하면서 내용 딱 한 줄 보내십니다. CJ 망령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고민이죠. 롤에 진심인 사람들 상담을 받고 싶은 고민마저도 롤붕인. 솔직히 이게 뭐 어디 킹존 망령 뭐 이런 것도 아니고 CJ 망령 이래버리니까 CJ 망령이면은 대체 어디로 가라고 해야 돼? CJ 망령이면은 좀 성불해라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뭐 제가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순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왜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랬냐면요. 맞아 BDD 있는 KT 그나마 고스트가 있었으면은 뭐 고스트 있는 팀 응원해라 라고 얘기도 해봤겠는데 CJ면은 쉽지 않죠. 이제는 BDD밖에 CJ 마지막 유산이니까 CJ 망령이면 성불이 아니라 퇴마를 해야. 그래서 사실 걱정은 그랬던 거고 기대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지를 올릴 때 제가 어떻게 올렸습니까? 제가 공지로 진로 관련 상담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도덕하고 위법적인 고민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까 말해서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사연을 오히려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 위험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강점들이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었고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 이제 사이버 고해성사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맞아 썰로서는 그런 쪽이 더 세죠. 근데 막 이제 위법적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사람을 여기다가 올려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 근데 이제 좀 티 안 날 줄 알았는데 면도 안 한 티가 좀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얼핏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양다리 이슈 뭐 그런 것들 성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어떤 그런 하자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좀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여담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살면서 봤던 여러 가지 창작물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 중 하나가 예전에 네이버에서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웹툰이 연재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상 내용을 보면 독신주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자간 연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자간 연애 말로만 들으면 그게 무슨 개소리야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죠. 이제 남녀 2명이 서로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란 말이에요. 뭐 솔직히 너무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얘기해도 스포일러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작품을 봤을 때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스와핑이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거기서 설정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여기 커플이 있고 여기 커플이 있는데 여기 여자 여기 남자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 다른 식이었나? 하여튼 그런 식일 거야. 하여튼 이 커플이 있는데 서로 만나는 이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중점이 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 다자간 연애? 그래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다 하는데 너가 실질적으로 진짜 괜찮을까? 왜냐면은 그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체력이 되지?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애라는 게 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사실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몰래 만나든 아니면은 그냥 합법적으로 그렇게 다자간 연애라는 명목으로 여러 명을 만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는 거지? 어떻게 돈을 내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와이프랑 살잖아요. 와이프랑 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와이프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하고 와이프랑 노는 것만 해도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비교적 굉장히 편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그리고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짧을 텐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뭐 양다리, 삼다리를 할 수가 있다. 나는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 이제 업무로 치면 이제 포잡, 파이브잡 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다자간 연애는 다자간 연애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다자간 연애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저 사람에게 얼마나 쓰는지, 이 사람에게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못지않은 사랑과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 균형을 대체 어떻게 잡는 것이며.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지. 이쪽에다가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더 쓰면은 이쪽에다가도 시간을 더 써줘야 돼요. 이게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나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어. 물론 그만큼 진짜 막강한 정력과, 그러니까 정력이란 게 그냥 그 야스할 때 쓰는 정력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력적이다 할 때 그 정력, 그런 정력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맞아, 스태미너죠. 그런 게 가능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진짜 그냥 사람이 보면은 안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 뭔가를 일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이름 꺼내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나는 강호동 씨가 약간 그런 캐릭터가 생각하거든요. 아, 지치지 마. 지금 우리는 새벽 6시지만 시청자들은 저녁 6시야 하면서 이제 스태미너로 다 끌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은 그 정도의 체력과 스태미너,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범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바람이 오래 지속되면 원래 사귀던 연인 쪽이 소홀해지죠. 맞아. 그래서 나는 바람을 핀다라는 개념이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한다? 나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끊어낼 때 못 끊어낸 개념이라 생각하고, 진짜로 자기가 이제 다자간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그만한 능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 아이돌판도 여러 팀 동시에 공방 뛰고 행사 뛰고 하는 혼마들 보면 대단하긴 함. 그러니까요. 참 많이 느낍니다. 에너지야말로 진짜 엄청난 재능이라는 거.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육체적인 체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부터 점점 뭔가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힘 딸리거든. 물리적으로 몸이 힘들거든. 근데 이제 다자간 연애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었는데, 바람까지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결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한쪽은 바람 피고 있다는 거를 알고 만나는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다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쪽이건 그것도 피곤해. 두 명에게 안 들키는 것도 어렵거니와 한 명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쪽을 서운하게 하는 순간 어떻게 일이 번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자간 연애를 비롯해서 이런 연애관에 대해서 절대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사르트르 부부 얘기거든요. 사르트르가 와이프랑 이제 계약 결혼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긴 했죠. 그랬는데 결혼을 할 때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에게 조건을 딱 달았대요. 서로가 뭘 하든 간에 터치하지 말 것. 대신 모든 걸 다 얘기할 것. 그래가지고 둘이서 진짜 경쟁적으로 집에다가 그 남자 여자 데려와가지고 데이트하고 막 그랬었대. 당연히 살인 충동이 안 나겠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 자서전 보면은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었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회고를 했을 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성공적인 게 그 결혼 관계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각자에게 맞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어떤 사랑의 형태, 결혼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게 정우성 씨죠. 근데 정우성 씨 얘기들을 보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가 합의가 되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아버지가 될 생각은 있지만 남편이 될 생각은 없다, 그 말도 아닌가? 그래, 어쨌든 간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도 줄 거고, 그리고 정말 축하하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할 생각은 없다, 요것들이 사실 국내 정서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유명인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 그거예요. 사랑은 없지만 즐긴 책임은 지겠다. 그래, 이거를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책임지는 거 보니까 멋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책임을 안 지는 게 진짜 워낙 구린 행위고 그런 게 이제 적지 않게 보이기는 하다 보니까 아 저것도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우성 쪽에서 해명하는 거는 딱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나는 문갑이랑 사귄 적이 없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할 거다. 애초에 문갑이라는 사람을 결혼 상대나 연애 상대, 그러니까 사랑을 나눌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지. 근데 남녀가 야수 좀 할 수 있지. 근데 피임을 잘 못했으니까 애가 생길 수 있지.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지. 부모의 책임이란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맞아. 근데 물론 부모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단순히 먹이고 재우고 양육만이냐? 어렵긴 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남녀의 원나잇 그 안에서 생긴 아이라고 했을 때 라는 전제를 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정우성이 책임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문가비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런 가정 생활은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어차피 욕은 먹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지를 가든 간에 욕을 아예 안 먹는 상황 같은 건 없어. 분명히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아이한테는 되게 미안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만들든 아니면은 불행한 가족을 안겨주든. 근데 나중에 정우성이 주기적으로 아이 만날지 궁금함. 그래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나는 그런 건 있어. 결혼을 안 하고 그 혼외자라고 하면은 월에 지원하는 의무적인 최고 한계가 3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거보단 챙겨주겠지. 그거보다야 챙겨주겠지. 이제 두 사람 다 급이 좀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왜냐면은 문갑이 본인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사람이겠어요. 그 정도 유명한 모델이. 그런데 그걸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해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특히나 어떤 소위 말하는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정우성 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제 아이한테 잘하세요 라고 눈치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큰 죄인이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혼외자 얘기까지만 나왔을 때만 해도 아 그래 그래도 책임은 지는 정우성 멋지다로 끝날 수 있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근데 이런 관련된 얘기들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에게 어떻게 대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죠. 정우성도 이병헌도 그리고 그 외에 자기 팬들만 만나도 진짜 엄청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 연예인들도 저렇게 뻔히 보이는 작업질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이 남성과 여성이 연애 시장에 있었을 때 결혼 시장에선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연애 시장에 있어서 남녀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별이니 뭐니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 인생만 피곤해지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너가 아무리 부정하고 너가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한들 너가 사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항상 그래왔다. 물론 이게 저도 정우성 씨 평생 꼬리표? 막 그 정도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어요. 그래 이미지 국인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본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런 DM 보낸 거에 있어서 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또 이런 혼외자 이슈에 관해 가지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태클 걸 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 그리고 아닌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돌아오는 게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세계인데 그 정도 가지고 뭐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혼외자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또는 늦둥이 이런 것들이 연예계에서 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선례들이 좀 제법 있죠. 그래서 저는 회생 방안을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회생할 게 없거든. 알아서 잘 살 겁니다. 그래요, 뭐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연애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더더욱이나 흥미롭게 다룰 수 있겠죠. 나 진짜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연예인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그 연예인들 그 빚 얘기, 빚이 몇 억이라더라, 뭐 몇십억이라더라, 몇십억을 어떻게 빚지죠?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의아하지. 일반인의 시선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몇십억 빚진 거를 또 몇 년 일하니까 갚더라고요. 그냥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달라요. 네, 진짜 그 사세입니다.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 사람들도 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외의 올리팬스 모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진행자가 아니 당신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살지 생각이라도 해봤느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걔는 벤츠 안에서 울게 될 거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뭐 그들이 산 세상 뭐 어쩌고저쩌고 힘들고 당연히 맞지, 그만큼 정신적으로 진짜 힘든 직업이라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불변의 진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자라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다들 힘든 일이 있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벤치에서 우는 것보다는 벤치에서 우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람들이 기업가에서도 또 연예인들 자제들도 다 그런 고민은 있고 힘든 일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기업인 가문이 아니고 연예인 가문이 아닌 우리네들은 고민 없고 행복한가? 그냥 각자 겪는 고민이랑 걱정이 다른 거지, 그 경중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는 거고, 거기선 이제 분명히 크기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직업군,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건 정말 많다. 집 여러 채 들고 종부세 아깝다고 관광되는 거 보면 그냥 집 하세요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예인 안 할 거야? 제가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의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유튜버 그만둔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왜? 이게 진짜 개꿀 직업인 걸 알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시경 씨 같은 분들이 되게 호감이죠. 뭐 연예인 보고 개꿀이라 그러는데 맞아, 개꿀이야, 계속 할 거야.